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버스 드라이버 이상입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떤 회사를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좀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에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디프라고 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화장품 제조 공장이기도 하고요. 벤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메디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제 소개하고 이런저런 우리 살아가는 얘기하고 우리 리뉴메디 얘기는 뒷부분에 이제 좀 짧게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회사가 이제 작년 6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랜드 오픈을 이제 4월 25일 날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제 모습입니다. 지금이랑 변하지 않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는 큽니다. 근데 사진 보시면 여기 88년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88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예. 저는 30년 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30년 전에 중학교 2학년이면 나이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미 컴퓨터를 시작한 지 한 5년이 됐을 때예요. 5년.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기통신공사 다니셨거든요. 아버지가 한 달치 월급으로 컴퓨터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오락만 했습니다. 오락만 하다가 오락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보시면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책방 가보면 컴퓨터 관련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때는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저 혼자 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30년, 33년, 34년 전에 제가 혼자서 깨우친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혼자서 자기가 깨우친 거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급하게 외운 거 다 까먹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깡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에 이제 몇 감고 겨울에 이제 스케이트 이렇게 얼음 지치고 하는 그런 데 살았는데 그런 애가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부산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중학교 컴퓨터 대표, 고등학교 대표, 대학에서도 경진대회 나와서 상도 받고 병역도 저는 외무부 산하로 컴퓨터 특기를 들어가지고 병역도 대체 근무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걸로 병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초청으로 미국에서 제 연수도 받고 오고요. 시골 소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근데 제 사진을 올려놓으면 좀 이렇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캐릭터인데 제가 이런 이제 명함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는 시골 소년이 유엔에서 2년 넘게 근무도 해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컨설팅 회사인 PwC랑 KPMG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밴드라이트라는 또 컨설팅 회사도 있었는데 세계 최대 의료 컨설팅 회사인데 이제 인수합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공학을 이제 전공했는데 주로 수학을 많이 다뤘습니다. 통계를 많이 다뤘고요. 근데 통계를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세계 최대 제약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의사들한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사가 환자 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영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PwC나 이제 KPMG에 있으면서는 금융권, 금융감사를 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농협중앙의 본점 감사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본점 리스크 관리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자금부 운용 자금이 거의 40조 가까이 됩니다. 40조. 35조에서 40조 정도 되는데 그 감사 업무를 3개월 동안 저랑 저 위에 있는 딱 2명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이제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은행에서 뭘 가장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우리 인생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게 체중이 0.1톤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뼈무게가 좀 무거워서. 근데 제가 0.1톤인데 110kg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면무호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살을 빼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지금 찐 거는 부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서 살 뺄 생각을 하지 않고 먹어서 살 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5년 전에 허브로 다이어트 하는 걸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왜 신선했냐면 이런 방식이 있구나.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접해보니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거 괜찮고. 근데 제가 이쪽 일을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고 제가 이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냥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이 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 듣고 쿡쿡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걸 너무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테크 강의라도 좀 할 수 있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숲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화가 됐으니까 멀리서 지구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저 어딘가에 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가 제 컨설팅에서 항상 이게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근무한 그 특이한 경력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자금 세탁, 반자금 세탁 시스템의 전문가입니다. 자금 세탁을 막아내는 시스템의 전문가라는 거죠. 대한민국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하기에 너무 용이합니다. 이게 지금 알파고인데요. 알파고. 이 사람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고 이세돌 구단입니다. 근데 알파고가 구글의 자회사인 거 아세요?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이 구글의 특징이 뭐냐면 얘를 잘 예측을 합니다. 왜 구글이 예측을 잘 하냐면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잖아요. 검색.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거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요. 네이버에서 나올 양이 이 정도라고 하면 구글은 그거 한 10배 정도 되는 데이터가 쭉 쏟아집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구글이 가지고 뭘 할까요? 가공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캐치해내는 게 구글이고, 무슨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구글의 그 트렌드 분석의 어반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독감이 유행할지 안 할지를 가장 먼저 맞추는 게 미국 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구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구글은 예측 정말 잘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 알파고를 탄생을 시킨 거죠. 근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세계 3대 인터넷 서비스인데 여기서 가상화폐 광고가 모두 다 차단이 됐습니다. 근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는요, 돈을 뭘로 버냐면 광고로 돈 버는 회사들입니다.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가 가상화폐 광고를 갖다 차단한다? 뭔가 있지 않을까요? 얘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곧 정의인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걸 왜 차단했을까요? 장기적으로 얘네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구글이 엄청난 컴퓨팅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를 뚫어냈습니다. 그 1조가 아니고요. 922경 3372조 368억 원의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이걸 풀어낸 겁니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걸 돌려낸 거죠.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니메디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생겨났어요. 양자 컴퓨터.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게 컴퓨터인지 냉장고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270도에서 동작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행 그 공예키 기반의 암호는 거의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지금 초점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무역 전쟁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지적 재산권에 지금 모든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국의 지금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를 종조준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왜 문제가 되냐면 10억 년 걸릴 문제를 100초 안에 풀어버리거든요. 사물을.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일본의 블록체인 다 깨집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거래소에서 해킹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조 정도 한국, 일본 뭐 할 거 없이 보면 2월 달에는 이탈리아에서 1,800억 도난당했죠. 올해 그 일본에서 5,800억 도난당했는데 자금 세탁이 끝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을 그냥 이렇게 송금을 했을 뿐인데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형에 지금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물건을 샀는데 세금 신고 안 했잖아요. 그 몇 번 하면 미국은 탈세를 가장 큰 범죄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게 골프채거든요. 골프채. 골프채 들고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에 찾아간 겁니다. 사글 금액을 입금 안 시켜줬다고. 결국 이분 구속됐습니다. 이 거래소가 해킹도 굉장히 쉽고요. 거래소가 해킹. 왜냐면 우리 그 코인 같은 것들이 다 거래소 지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게 은행은 2중, 3중, 4중으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는 지금 저도 그냥 이렇게 뭐 통신 판매업 신고 안 하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하면 20, 30대들이 들고 일하고 안 하자니 나라가 참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ICO라는 게 그렇게 하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센트라도 펴졌지만 이게 세계 그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메이웨더가 선전하고 있으면 안 속겠어요? 이 센트라도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 한 3,000개 정도예요. 3,000개. 제 생각인데 올 연말까지 10,000개 될 것 같아요. 10,000개.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인데 지금 3월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스케줄인데 여기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황수인데 지금 5일 월요일날 지금 채권 받고 있고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저랑 같이 처음에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들 중에 우리 개국 공신들이죠. 개국 공신들이 한 11월달, 12월달쯤 되니까 코인 열풍이 부니까 개국 코인이 되셔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만났는데 이제 코인 그만하시고 이제 오라 그랬더니 아이슬란드에 채굴기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채굴기 있는지.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채굴기 그 가입한 병수만큼 절대 없습니다. 많이 쓰다 10분의 1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약 1.14%입니다. 1.14%.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4%인데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30% 가까이 됩니다. 30배 뻥튀기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진국에서 뭐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선진국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보면 지금 거래되는 국가를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2등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4등인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래가 작습니다. 그 유럽 국가는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선진국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연구팀이 딱 보니까 비트코인 절반은 범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절반 실제로 범죄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야쿠자 있죠. 중국에 콩소시 많죠. 러시아에 마피아 있죠. 그리고 빌 게이츠도 처음엔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비트코인에 합법화된 게 일본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 가가지고 커피 하나 사면 수수료 10,000원 나와요. 14,000원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인 거래가 걱정이 되니까 승인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특정한 거래소를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럼 한 10분 걸리거든요. 결제하고 10분 기다리세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또 괜찮아진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괜찮아진다는 거죠? 저는 전산 전문가입니다. 방식 자체가 상호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성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말 바꿨죠. 죽은 이러게 하는 기술인데 이 익명성이라는 게 돈의 흐름은 국가가 정확히 통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기존의 거래 방식은 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려도 얘한테 물어보면 신용하기 걸쳐서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은 내가 아무 잃어버린 순간 못 찾습니다. 그거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300억을 들고 있대요. 근데 패스워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상호 대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는 얘가 결정하면 그냥 바로 것이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테러리스트들은 그 계좌의 흐름을 가지고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는데 그걸 못 잡아내요. 이 비행기 곧 박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테러를 단순하게 테러 생각하시면 테러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냐면 여기 지금 비행 운전하는 테러리스트가 공짜로 갈 것 같습니까? 요 가족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9월 11일 날 금요일 날 사고 터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주식회사가 대부분이 주식회사예요. 여기 증권회사. 증권회사 문 닫으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9월 14일 날 대폭락이 일어납니다. 근데 테러리스트들은 폭락한다에 이미 풀 배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그 돈으로 다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 하면 시장이 22조밖에 안 되는데 불법 시장은 220조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시장은요. 토요일에 한 번 스포츠 토토 추첨하잖아요. 불법 시장은 1분마다 계속 하거든요. 참 답답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홀짝 합니다. 홀짝. 홀이 다 짝이다. 이 시장이 200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은행 가보면 통장 만들기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사인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대포 통장이 요즘 300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개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런 거죠. 그분은 공범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전과 같은 경우에도. 이 도박 사이트들이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형사가 꼭 껴 있어요. 그럼 돈 보내온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럼 또 딴 통장 쓰죠? 또 딴 통장 쓰죠? 대포 통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근데 코인을 이용하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최근에 금감원장이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갔는데 사실을 했죠. 사진들 찍지 마세요. 소리를 못 들어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너무 그냥 찍는 예. 진짜. 자금 세탁이라고, 저희 그 자료는, 그 자금 세탁이라고 하면,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게 아니고요. 돈의 출처를 감춰버리고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기업들도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의 이름을 갖다 붙인 코인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코인, 그 대기업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쪽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기업들조차도 직간접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G20회의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도 엽니다.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합의를 못했고 6월달에 다시 이제 할 겁니다. 돈이 국가와 국가를 건너뛰는데 여러분 그 아시는 것 중에 위패 있죠. 위패. 프린트가 돼가지고 위패를 만들잖아요.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 근데 위패만큼 무거운 벌이 있습니다. 환치기입니다. 환치기. 환치기는 뭐냐면 내가 원화를 달러로 그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달러를 받고 돈은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송금 받아가지고 이게 적법하게 이게 그 수수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달러는 여기서 받고 돈은 한국에서 있는 지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환치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거입니다. 코인이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은 송금을 할 때 국가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기록이 안 남으니까 환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국가가 가만 놔둘까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절대 그래서 다 막힐 겁니다. 이 사람은 국제결제원에 한국은행이 일본은행이나 미국은행하고 거래를 하려면 그 위에 상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은행이 바로 국제결제원입니다. 비트코인은 버벌과 폰지 사이의 합작품 100% 동의합니다. 지금 코인 채굴의 40%가 중국에서 되고 있는데 그 40%를 들고 있는 중국이 왜 절대 불가를 선언했겠습니까? 채굴도 거래도 강고도 모든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 중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12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상의료소 폐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잘 팔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잘 팔리는 음식이 뭐죠? 라면.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이 잘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뭘 할까 생각하고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려주시기 바라고, 요거는 그 정치라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990년도에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60세 이상의 노인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30년 전에 우리 다 여기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이때는 호프집 잘 됐고요. 산업이 지금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알바 구하기 쉬웠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때였습니다. 인력이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의 모습입니다. 올해도 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 팔팔하던 청춘들이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게 됐고, 지금 딱 둘러보시면 요 인구가 지금 여기도 어쩌면 이렇게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많이 국가가 늙어버렸습니다. 국가가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또 10년이 지나면요, 이제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 전체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과 세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비슷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받아갈 애들이 그 1가구 애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그걸 뭐라 그러죠? 독자들이 여기 많아요. 파이팅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반도 걸립니다. 얘들이 과연 감명을 제대로 해줄까요? 세금을 제대로 낼까요? 우리 한국에 남아있을까요? 좋은 집은 다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의과대 안 높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 중에 의사가 많은 이유가 예전에는 의대 입학하기 쉬웠다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90년도 대학 배치표입니다. 대학 배치표를 보면 저 빨간 게 의과대입니다. 빨간 게 의과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요 큰 선, 보라색 선 안에 있는 게 공과대입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높은 건 물리학과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옛날에. 서울대 물리학과 최고의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미생물, 제어계측, 그 다음에 의과대입니다. 의과대가 잘 안 높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원광대, 고신대, 조선대, 이제 원광대 안 높았습니다. 여기 비싼 과가 경희대 물리학과 갈 수 있으면 고신대 의대 갈 수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충북대 의대도 있고 대구 카톨릭 의대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나온 부산대 의대는 중앙대 의대랑 비슷하고, 근데 이거는 연세대 금속공학과랑 비슷했죠.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하나만 보면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의과대랑 전자공학과랑 점수 비슷했습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 중반 이상의 의사들 있잖아요. 공부 못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입니다. 2018년. 지금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게 쭉 나야 됐거든요.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하면 하는 데가 당연히 서울대 의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싼데 카톨릭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세대 의대. 이 성균관 의대가 왜 높냐면요, 삼성 어려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의대는 교수 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있고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 그다음 한양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웃긴 게 서울대에서도 제일 높은 게 수리과학부고 생명과학부가 전자공학 높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고로 높았던 전자공학과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1990년도에는 수험생이 100만 명이었어요. 이 100만 명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대를 갔던 거죠. 그리고 의과대가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의사도 있고 공부 못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진짜 공부 못하는 의사도 많았어요. 그때는. 여기 있는 의사들
지금은 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의과대 가고 치대 가고 약대 가고 한대 간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시작하니까 서울대 공대가 공부를 못해요. 예전에 서울대 공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뭐 서울대 갔다 그러면 서울대 공대 갔다 그러면 그냥 의대 안 가서 안 돼서 간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공대는 할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가 거의 한양대 공대 수준 떨어지고 연세대 고려대 공대가 거의 지방 국립대 수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 1990년도에 공과대를 갔던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가 됐겠죠. 4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서 이제 50대인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만들어낸 겁니다. 삼성전자 만들어낸 겁니다. 현대차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그 제 친구들이 신입사원 들어오잖아요. 깜짝 놀란대요. 서울대학교에 뭐가 있냐면 미적구나 우열반이 있습니다. 서울대 가보면 공대에 미적구를 못한대요. 서울대 교수의 기가 차는 거죠. 황당한 거죠.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공학이 첨대받는 국가에서 뭐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저렇게 많이 번다는 거죠. 그 의사들 평균 연봉이 4.6배니까 당연히 여기 가는 게 맞겠죠. 의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법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도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제 와이프입니다. 근데 저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 다 맞겠죠 저는. 그 와이프가 퇴근해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가위랑 칼이 잘 안 된다면서 수술 안 왔을 때. 근데 3월 30일인가 주말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한다면서 학교를 지켜 나오죠. 의료 파탄 청년에게 절망이다. 비급여가 되면 근로재정 파탄한다. 의사들 계산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대로 가면 2026년에 의료재정 빵꾸 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조 흑자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막기 위한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버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문제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이 일본 상황인데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세입이 계속 감소를 합니다. 반면 세출은 증가하죠. 이걸 악어의 입이라고 합니다. 쩍 돌리잖아요.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일본은 그 45년도 폐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50년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총탄과 포탄을 다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생산기를 갖춰놨는데 베트남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70년대 중반까지 또 베트남에서 무기 내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80년대 가지고 소니 워크맨이 폭발하면서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적자는 얼마나 더 심각할 것 같냐면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면 이 성장, 늘어나는 적자 속도를 한번 보세요. 2023년까지인데 2028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뚫고 올라가겠죠. 대한민국 그 재정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불과 5년이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금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 이분은 헝가리의 경제학자인데 1906년도에 태어나서 99년에 사망하신 분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저자입니다. 미래세 박영주 회장이 돈은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책을 써냈는데 이거 뺏긴 것 같은데 이분의 경제 논리가 지금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한 얘기가 지금도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그 부동산을 예측하시는, 그 경제를 예측하는 분인데 경제학자 아닙니다. 일반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부동산이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이 사람이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포춘지 선정 100대 그 최고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 얘기한 대로 지금 실제로 강남 부동산 4월 9일이 언제죠? 어제 아닙니까? 어제 처음으로 드디어 강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 예측이 맞는다면 앞으로 장기 침체 서서히 계속 내리막길 갈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또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때가 2015년도인데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단계인데 이제 위기 상황에 도착한 거죠. 파란선이나 빨간선이 미국 금리인데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좋은데 이게 좁혀지면 우리가 좀 안 좋아져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쪽에다 이자가 없고 이자가 높으니까 미국 돈을 한국 여기 집어넣는데 좁혀지면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돈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인데 부동산 시세는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금리가 급하게 떨어질 때 부동산이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 두 그림을 같은 그림으로 놓고 보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 급격히 올라갑니다.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가지고 격차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가격 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갭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고 안 올리자니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고 이건 진짜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여동생이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돈을 좀 벌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갭 투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 이제 갭 투자를 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이 책에 보니까 올라갈 때,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1억짜리를 1,000만 원 정도 하고 9천만 원 빌려요. 그 다음에 가격이 2천만 원이 오르면 난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니까 수익률이 100%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00채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동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300채 있으니까 이거 아마 팔아야 될 거다. 부동산 오르고 내려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책 써가지고 이제 자기 노하우 다 공개하고 자기는 빠지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동생은 제 말 1도 안 듣죠. 금리가 오르면 이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박살 나거든요.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동탄에 갭 투자를 60만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60만 채를 한 방에 경매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60만 채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고 이사 가기 싫으니까 사든지 이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경매가가 낮으면 자기 선생님 다 못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후유증이 지금 상당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91년도에 아까 전에 그 해리덴트라는 사람이 요 시기에 일본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여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잘 꽝을 맞다 보니 공인중개사학원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박입니다. 우리 대구 공신 중에 한 명도 지금 부동산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응치생글 보세요.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뚫고 올라갔거든요. 응기생은 계속 증가합니다. 합격자도 10,000명이던데 23,000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되면 가장 먼저 망할 거라고 예측되는 직업들이 텔레마케터랑 해서 부동산 점유율이 86%거든요. 거의 지금 5등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요. 직방이라는 앱이 있고요. 다방이라는 앱이 있고 우리방 중개수수료 제로, 중공매물 제로, 공인중개사가 함께하는 100% 안심거래인데 중개수수료 제로 이런 사이트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개고 아마 올해 내년까지 아마 수백 개가 아마 생겨날 겁니다. 직거래로 간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자리 전망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저기 무인 자판기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롯데리아 가보셔도 그렇고 맥도날드 가봐도 그렇고 버거킹 가도 그렇고 요게 있습니다. 얘는 알바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히 동작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전차도 전동차도 지금 무인화되고 있고요. 지금 GM 대우 지금 데모하는 건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통행지 브랜드 SX 조선도 지금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요.
이게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동차는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 5차 밴더까지 합치면 그게 거의 30명이에요. 이 실제 노동자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GM 배우만 과연 안 좋아질까요? 지금 SX 조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금 제조업들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나가떨어지기 힘들고 직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조선도 지금 중국한테 좀 차를 내준 상태죠. 이 와중에 지금 베트남 그 인력 한 명을 고용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근데 우리 한국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는 최소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숙련되면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베트남은 40만 원 정도 될 건데 한국은 거의 600만 원까지 줘야 됩니다. GM 대우도 최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업들이 떠나가는 거를 이렇게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갔는데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 5,500개고 계속 저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일자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 제가 가상화폐를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알파고 이후에 이세돌 이기는 인공지능 나왔습니까? 지금 몇 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나오잖아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나온 다음에 지금 3,000개 나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만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핵폭탄을 처음 개발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고급 기술인 거죠. 블록체인은 한국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영화 아이언맨 실제 모델인데 그 테슬라 이제 CEO인데 북핵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죽기 전에 인공지능이 결국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자동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남의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35조 원을 운용을 할 때 하버드, 스탠포드 나오신 분들 연봉 엄청나게 주고 데리고 와서 시키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5%에서 6% 타겟, 5%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5%. 한 달에 0.4에서 5%. 근데 이 테란로이는 0.4가 아니라 10배, 100배, 40%, 50%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왜 그런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믿으시나요, 진짜? 이분은 남의 돈 하나도 안 받고요. 1년 동안 20%에서 30% 수익을 거의 20, 30년간 계속 수익을 발생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암 진단 같은 거는 왓슨이라는 IBM 기계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제 도청을 하다가 그래서 음성 인식이 이렇게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근데 이제는 의사가 상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밀 도청이 됐습니다. 그 영상 판독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MBC에서 방송이 됐는데 며칠 한 2주일 정도 됐습니다. 의사 10명 중에 5명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인공지능의 패권이 지금 그 아마존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연구 투자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그 인터넷으로 책 팔던 회사였어요. 근데 저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파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이거거든요. 이거 5만 원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알렉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었습니다. Albert Einstein was a German-born theoretical physicist who developed the theory of relativity, one of the two pillars of modern physics. 제가 물으면 얘가 바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아까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었는데, 알렉사, 스티븐 호킹? Falconry is the hunting of wild animals in its natural state and habitat by means of a trained bird of prey. 틀린 대답을 했는데, 알렉사, 알렉사, 알렉사. 안 됐습니다. Do you I'm know? not sure who's speaking, but you are in St. Hugh's account. Alexa, do you know the city Seoul, South Korea? Seoul, officially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s the capital and largest metropoli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거 5만 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영어 선생님 있나요? 네, 저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잘했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시장에 없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내놓고 그걸 굉장히 싸게 팝니다.
시장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회사의 목적은 한 명한테 500만 원 물건 탁 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명한테 싼 물건을 파는 게 이 회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해당이 되고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은데 이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시장이 점유율이 70%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이렇게 하고요. 그 데이터를 얘 다 수집을 해서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미래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BBC에서 어제 방송이 된 건데 이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으로 사람 얼굴을 보면 지연 수비자를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춘절에 기차역 한 군데에서 30명의 범죄인을 잡아냈습니다. 중국은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인공지능 경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고 있냐면 텐센트라는 기업 한 군데에서만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원, IBM 수석연구원, 아마존 수석연구원 다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전쟁이 벌어진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인공지능이 미래를 지배할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저 사람들 다 원래부터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통상에 대한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게 여행 금지하는 거하고 유학을 안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1차 산업은 전기혁명, 2차 산업은 전기, 3차 산업은 컴퓨터, 4차 산업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대요. 근데 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어떤 일자리는 없어지고 다른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랬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4차 산업에서는 없어지는 일자리는 이만큼이고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이만큼이에요. 저기 2038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잖아요. 2,500만 명인데 20억 개면 대한민국 8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8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저기 있는 그 무인 자동차라든지 자동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택시기사 한 명도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술 안 마시거든요. 인공지능은. 성질 안 내거든요. 그리고 대리기사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터도 없어집니다. 지금 텔레마케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지금 저기 정신노동에 시달리시는 분들. 근데 인공지능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우리가 성질 막 내면 네 고객님 그리고 이 의사분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마존의 무인 매장입니다. 방금 그냥 들어와가지고요. 물건 집어서 계산을 그냥 바로 나갑니다. 네. 지금 아마존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대기업에서 저걸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아마 훨씬 더 빨리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지금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은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저 회사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구글하고 아마존은 원래 인터넷 기업들인데 지금 다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도 지금 뛰어들었고요. 무인 자동차가 2021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2028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 적어도 몇 년 더 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때가 되면 자동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 4분의 1로 준다는 겁니다. 50% 이상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또 차원이 다른 게 현대차가 타격받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무인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사고가 좀 나긴 했는데 기술적인 변화는 분명히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 번 차, 2번 차, 3번 차에서 100대가 불어났습니다. 최근에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일찍 중단되긴 했는데 기술이 거의 3년 뒤면 이제 산업화 될 것 같다는 거죠. 저 와이프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안 따고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리뉴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손 들면 선생님이 손 들지 말라 그랬어요. 질문 너무 많이 한다고. 그거 왜 그랬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제가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저는 제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최고 부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제가 좀 독특한 걸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냐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회사의 순이익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뭐 한 거냐면 버는 족족 다 재투자를 했던 거예요. 순이익은 최근에 조금 발생했지 거의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한테 집중을 한다고. 고객이 우리가 지금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대상이지 우리 경쟁 상대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말을 하나만 바꿨습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고객이 아니라 마케팅 파트너라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마케팅 파트너라는 거죠. 이 지금 앉아 계신 마케팅 파트너 한 분 한 분들의 고민과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을 제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게 저의 역할이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면서요. 저희가 와이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백화점을 만들 수도 없고 홈쇼핑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 쇼핑으로 대박을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물건을 소개할 수는 있지 않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나 수익들이 묻어 있다. 근데 그거를 소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일종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구글이 있었는데 보시면 얘는 정말 화려하고 뭐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망하고 얘는 성공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줬고요. 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상하게 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전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쉽고 빠른 결정과 이게 빨리 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월 정액이 77,000원인데 이런 77,000원 구매를 하시는 분은 한 달에 100만 명을 만들게 되면 매출이 1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1등 기업이 되는 건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속도로 매주 지금 매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리뉴는 재생이라는 뜻이고 메디는 의학이라는 뜻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일과 좀 삶의 좀 여유를 같이 찾을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가지고 딴 데 가보면 글로벌 회사는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 가보면 미국인 스폰서한테 그 국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한국 스폰서한테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 한국 회사가 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를 가고 싶은 겁니다. 아시아에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지금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만 해도 불만 얼마 전까지 해도 구매력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쳐다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태국 마찬가지죠. 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더 GDP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조회사와 판매 유통회사가 분리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양쪽 회사에 다 대표로 있습니다. 매직프라임 회사는 지금 자연 건조 방식의 마이크로니드를 생산하는 특허와 그걸로 인한 벤처 인증까지 이제 받았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량 양산에 걸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근데 좀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파스 같은 거 바르잖아요. 아니면 화장품 바르잖아요. 흡수율이 0.3%에서 5%입니다. 근데 얘는 그것보다 거의 10배에서 50배까지 흡수력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요걸로 감기 백신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WHO에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백신은 요걸로 만들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냐면 기존의 앰플은요 액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 통째로 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통째로 냉장고 가서 거기서 지방에 있는 그 병원까지 냉장고로 통째로 간다는 게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하면서 인류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다 제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사진을 다 찍어줬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가정학과 의사인데 사실 어제 이 친구랑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고민을 참 했습니다. 이 시간이 월요일밖에 안 되는데 3주 만에 만나기로 한 건데 오늘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그 백신 주사 맞추려고 애기 엄마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백신으로 진짜 그 감기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용기를 많이 북돋아줬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특수한 회사입니다. 뭐가 특수하냐면 자본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본이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자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되었죠. 저는 사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그 고통을 누구나도 잘 알고요. 저도 스폰서랑 지겨먹고 많이 싸워도 갔고요. 뭐 또 화해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전산이 중요하냐면 사고 치는 회사들 너무 많습니다. 전산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하나 놓치면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그 IT 기업에 저희가 외주를 쓴 상태고 그거를 이제 그 호업을 하는 우리 회사 쪽에도 전산 전문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뒤에 부장님 얼굴 한번 이때가 제가 알기로도 한 15년 전인가요? 네, 15년 전. 시종 부장님은 LG CNS, LG에 있는 LG전자를 담당하는 그 전산 회사의 사원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저런지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 선포식에서 진행 MC였다고. 보면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LG전자 스페인 법인, 그리고 포르투갈 해외 법인 시스템, 영국, 호주, 미국, 샌디에고, 뉴저지. 우리 추정부장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해외 체류가 거의 뭐 7년 동안 계속 출장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미니메디 전산 하나만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전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정부장은 그 미래를 읽지 못했죠. 뭘 읽지 못했냐면 초등학교 때 전국 주산대회 전국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산을 시킬까 말까 고민인데 예전에 몇 번 시켰는데 틀리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독특한 특허가 저희가 있습니다. 국제 특허도 많이 나가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마이크로 니들 제조를 하는 특허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제품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찍으려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정확히 잘 찍어야 되는데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특수 조명 같은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 얼굴에 있는 결점들이 도달지게 탁 보입니다. 저 특수 조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요 기계가 집집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파트너들이 이거 기계가 보통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게 2천만 원도 하고요. 저거를 굉장히 싸게 몇십만 원 정도에 공급하는 특허를 한국에서 취득했습니다. 국제 특허도 출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마이크론 이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질에 충실한 제품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정말 똑똑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대 트렌드 타고 이런 거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공장과 자체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 창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직원 채용 공고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물류 직원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과 자체 물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유지 비용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응이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씩 쇼트가 최근에 이제 마스크팩이 갑자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수많은 물량이 다 소진되거든요. 마스크팩을 저희가 첫 번째 물량을 거의 4개월 동안 팔았는데 이번에 한 달 만에 다 팔아가지고 수요 예측이 너무 저희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량을 훨씬 더 크게 지금 늘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자체 공장과 자체 물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저희 제품 생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을 쓰고도 지금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자동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1초에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지금 이루어놓은 상태죠. 그리고 마케팅 플랜은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 우리 파트너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재사님, 지금 정재사님께서 지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정재사님께서 이제 화요일 오늘 3시죠. 그리고 목요일 3시 이렇게 제 제품을 디바이스랑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부탁할 때는 좀 정중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고요. 두피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제품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 화장품 성분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저기서 상을 받은 이런 원료들을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매트릭실 저희 제품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추출물들을 전부 다 유기농 인증받은 거를 갖다가 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100% 원액을 썼을 때 하고 100% 원액을 썼을 때랑 그걸 칵테일로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100% 원액 좋아하잖아요. 하도 설탕을 많이 섞어가지고. 근데 섞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갖다 넣었을 때 300배에서 600배 더 액체가 빨리 진행이 되는 이런 조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분을 썼으면 그 좋은 성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식물을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런 과학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분은 이제 암을 이제 자연 성분으로 치료요법으로 이제 암을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의 의사입니다. FDA 승인도 다 받은 거고요. 여성이 50대가 되면 50대 여성의 유방에는 거의 90% 이상 이렇게 암세포가 있답니다. 다만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암세포로 그게 안 됐을 뿐이에요. 일단 암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순간 빵 터지는 거죠.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진행 속도는 빠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행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죠. 근데 이 사람의 요법은 뭐냐면 여기에 공급되는 이 혈관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요법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 개입니다. 개한테 여기 암세포가 이렇게 있었죠. 그걸 7주 만에 치료를 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항산화 효과가 큰 홍차 하나를 썼을 때보다는 항산화 효과가 좀 떨어지는 두 개를 섞었을 때 그게 합쳐지니까 오히려 더 기존 거보다 더 좋더라.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이렇게 블렌딩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나더라는 얘기를 결국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애기들한테 편식하지 말고 꼭꼭 다 골고루 씹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저희가 화장품을 제조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앰플 타종 같은 경우에도 추출물들과 그 프랑스에서 수입을 한 핵심적인 메트릭실이라든지 보르피린이라든지 히알루론산, 스위스 거 저희는 특징이 뭐냐면 성분에다가 국가를 다 명시해 놨습니다. 이게 같은 원료를 할지라도 중국에서 왔느냐, 스위스에서 왔느냐, 프랑스에서 왔느냐 가격이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심지어 100배까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원료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분 박람회에서 금상을 받는 성분이 있는데 유로프린 우리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최초입니다. 수입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주문하면 그때 만듭니다. 계속 보내줍니다. 만들어 놓으면 유통기한 지나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쿠아밤은 필러랑 물광 주사의 주 원료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앰플입니다. 한번 꼭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두피 관리에 쓰이는 건데 발모제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두피 관리 제품입니다. 머리가 난다라고 표현하셔도 화장품법에 걸립니다. 다만 두피 관리를 하는 건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탈로인데 여성분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골다공증 그리고 우울증, 기억력 그 다음에 근육량 감소, 궁극적으로 면역이 감소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여성 중에 93%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햇볕 좋은 날 그냥 조깅을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정말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MBC에서 얼마 전에 그 생명 연장의 비밀을 하면서 텔로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저 끝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텔로미어인데 지금 짧아진다는 거죠.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분인데 이제 이분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 이 제품을 먹으면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 가장 우리 인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비타민 D,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세 번째는 오메가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제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셀렌입니다. 요 네 개가 다 같이 들어있는 사중 기능성입니다. 여성분들한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연하고 셀렌은 남성분한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품절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콜마에서 저희가 제품을 가져오는데 천연 보습인자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타 마스크팩에 비해서 한번 써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서실 씨가 광고하는 저 디바이스들로 저희 제품을 흡수를 시켜주기를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제품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흡수율이 갈반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더 이렇게 증가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MTS도 저희가 넣어놨는데 MTS는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쿠아밤이랑 이렇게 MCF랑 이 MTS를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피부과 가보시면 그 잠실용 피부과에 보면 콜라겐 생성과의 흉터 복원에 도움이 되는 MTS라고 개척을 하는데 MTS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홈케어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요. 미세 주름이라든지 피부 근데 얼굴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쿠아밤이나 MCF를 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업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얘기를 듣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낮은 진입입니다. 그리고 유지금액도 저희는 77,000원에 일단은 맞춰놨습니다. 77,000원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격대 성능비가 좋게끔 이렇게 제품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떨어뜨리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게 저희 전략이고
저희 보상 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40개가 있습니다. 140개 중에 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매출이 가장 적은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50만 원 목표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달성하기를 가장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을 들고 싶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분들이 내 산하에 많이 있으면 그 위에 내가 승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내 파트너가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140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은 매출로 빠른 소득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40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제가 가장 젊은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에 갔더니 제 프로필을 쭉 보더니 정말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길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140개사를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140개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리뉴메디는 100% 지분이 제 거거든요. 근데 대표이사인데 지분이 하나도 없는 회사들 많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지사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장들은 파트너 얘기 안 듣고요. 본사한테 잘 보이려고만 해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월급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고 저희는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대표 사업자님, 저기 엄정민 대표 사업자님 계신데 엄정민 대표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제가 제 발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누구 좀 소개시켜서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좀 내려주세요 였어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인데. 근데 안 내려주세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니까 엄청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SK 비서실 출신이고 굉장히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엄정민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어떠한 뒷거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엄정민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가끔씩 술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버스 얘기를 했는데 핀란드 헬싱키에 가보면 버스가 24개가 노선이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버스가 출발하면 이 24개 버스가 전부 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1km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풍경 나오고 저런 풍경 나오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리뉴메디의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탔는데 타 네트워크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버스를 좀 길게 타고 가시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제가 땀을 좀 흘리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에 보답하고자 제가 목소리 좀 높게 하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